포르쉐 중고차 폭락의 시작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25년 7월에 포르쉐 중고차 매물이 2,500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매물이 2,900대가 나옵니다. 중고차 가격은 모든 경제학 원리랑 똑같이 공급과 수요죠. 사실 12월 달에 60대가 전국에 매물이 있었거든요. 5대가 팔렸어요. 중고차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져서 내가 살려고 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1억 5천짜리 카이엔을 1억 6,500만 원에 내놔도 실제로도 거래가 되고, 그 시장도 결국에는 레고 사태가 터지고 얼마 만에 시장이 안정화가 됐냐? 한 2, 3개월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포르쉐의 모든 것 라포르입니다. 감독님, 저희가 타이틀을 포르쉐 중고차 폭락의 시작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주제는 포르쉐를 지금 실소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포르쉐를 중고차로 살려고 하시는 가망 고객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 영상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으셨지만 관심 있게 보셨던 이 주제거든요. 뭐냐면 예전에는 저가차 위주의 수출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2022년부터는 1억 이상의 고가차량들이 아주 활발히 수출이 나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 시장이 역대급으로 계속 우성장을 했어요.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저희가 아마 노파심에 언제까지 이 시장의 흐름이 갈지 모르겠다 라고 영상에 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장이 러시아 수출의 폐차세 인상으로 인해서 25년 11월 말 이후부터는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문의도 거의 없고 거래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러시아로 수출이 가려고 하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회를 해서 수출이 갔었거든요.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으로 경유를 했다가 러시아로 차가 운송이 이렇게 됐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 세제 개편 전후를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냈던 세금보다 대략 30%에서 40% 정도 세금이 더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중이라서 러시아에는 지금 모든 전 세계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차량이 직접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고객의 니즈가 있다 보니 특히나 우리나라가 러시아 수출에 수혜를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자동차 문화상 풀옵션을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서상 자동차는 왠지 사치품이긴 한데 마치 꼭 자산처럼 다룬다고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PPF 작업을 한다든지 랩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를 굉장히 애지중지 많이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썬팅 문화가 있어가지고 썬팅도 굉장히 고가의 썬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토 특성상 나라가 작다 보니까 마일리지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한국 차들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선호를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믿을 만한 차라고 해서 이 소식이랑 내가 타고 있는 포르쉐,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포르쉐에 어떤 영향이 있나 라고 많이 의문하실 것 같은데,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표를 보시면 25년 7월에 SK 엔카 기준 포르쉐 중고차 매물이 쌓였던 매물들이 2,500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6년 1월 기준에서 엔카에서 포르쉐 차량을 필터링을 걸면 지금 매물이 2,900대가 나옵니다. 거의 15% 정도 상승한 폭인데, 이 폭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2,500대가 있을 때는 내수와 수출 같이 시장이 돌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량 대비 굉장히 회전율이 빨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래도 활발하고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2,500대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매집 물량이 머물렀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수 시장만 타겟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더 많이 쌓여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은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거는 모든 경제학 원리랑 똑같이 공급과 수요죠. 사실 공급보다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거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무너질 텐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중고차 시장의 시세가 안정화로 접어든다. 수출 때문에 끼어있던 거품이 이제는 그 거품이 싹 걷어내고 시장의 평균적인 시세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포르쉐 차가 해당이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중고차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는 포르쉐는? 이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번에 영상에서도 20년식, 21년식 등등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차들이 중고차 가격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세에 유리한 요율 적용을 받으면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나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는 21년부터 22년, 23년 가격 방어가 좋았던 카이엔 모델들이 이제는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들이 사실 러시아 수출의 가장 핵심적인 효자 차종들이었습니다. 이 모델들 전부 다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던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막히면서 이제는 내수로밖에 탈 수가 없고 내수 시장에 어쨌든 수요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22년식 카이엔 모델 12월 달에 60대가 전국에 매물이 있었거든요. 몇 대가 팔렸을까요? 회전율이 보통 저희가 50%를 보니까 통상 60대 있었으면 그래도 한 30대는 팔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5대가 팔렸어요. 그 말은 즉슨 90%의 차들은 아직도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카이엔도 카이엔 쿠페랑 카이엔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형태예요. 21년, 22년, 23년 의미 없이 이제는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형보다는 후기형 MPA2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한때는 22년, 23년식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에는 꾸준히 수출이 나가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거의 지금은 인기가 없는 편이에요. 수출은 거의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르쉐 차종 중에서 중고차 가격의 변동이 없이 그나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희가 차종들을 좀 골라봤거든요. 먼저 포르쉐 911입니다. 911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지금 NK2로 바뀌긴 했어도 지금 국내 대기가 거의 1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또 얘기하면 감독님 아닌데 내가 스탁차도 있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스탁차 제외. 내가 진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를 골랐을 경우에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주문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1년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포르쉐 하면 911이 상징적인 모델이잖아요. 카레라나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징성 덕분에 시세 변동은 등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28 모델인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모델이죠, 감독님. EV 모델만 만든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내연기관도 지금 만든다라는 썰들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내연기관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출고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소장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어쨌든 박스터나 카이멘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는 좀 시장에서 무관하게 시세가 반응했던 차량이고 펑카로서는 진짜 이 가격대에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모델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등락폭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독님, 그리고 마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긴 했어요. 그러니까 22년, 23년 GTX가 주력으로 많이 나갔고 나머지 모델들은 사실 중고차 가격에 크게 의미가 그러니까 거품이 안 껴 있었죠. 그래서 마칸 모델도 등락폭이 크진 않았다. 타이칸이나 마칸 EV, 파나메라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러시아 수요가 거의 가지 않던 모델들이다 보니까 이런 모델들은 중고차 등락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외로 마지막으로는 올드카나 클래식 라인은 뭐 사실 의미가 없죠. 소장하면 할수록 더 가치가 빛나는 모델이고 꾸준히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독님, 마지막으로 포르쉐 중고차, 내 차가 과연 얼마나 가격이 떨어질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사시는 분들도 중고차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져서 내가 살려고 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치 내일 주식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예측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4년, 5년 전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시절이 있어요. 부동산, 시계, 자동차, 비트코인 등등. 한때는 포르쉐 차들이 피를 주고 샀던 시절이 정말로 4년 전에는 존재했었거든요. 반도체 대란.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1억 5천짜리 카이엔을 1억 6천5백만 원에 내놔도 실제로도 거래가 되고 사자마자 리셀을 하는 그런 아주 난장의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도 결국에는 레고 사태가 터지고 결국에는 거품이 빠지면서 얼마 만에 시장이 안정화가 됐냐? 한 2, 3개월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 2, 3개월 뒤면 잠잠해져서 이제 가격을 점점 내리게 되고 왜냐면 이 러시아 수출이 딱 끊기면서
지금부터 매집을 하는 물량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마 매집을 많이 할 거예요. 작년처럼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서 보수적으로 매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고차 판매하는 판매 단가도 내려갈 거고, 그러다 보면 안정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오늘 엔카에 들어가가지고 필터링 딱 했는데 오늘 내일 되자마자 갑자기 시세가 20% 3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세라는 건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어느 시점 되면 딱 시세가 먹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넓게,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 이 수출 안 나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를 사랑하는, 포르쉐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가망 고객분들한테는 저는 희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GT3나 포르쉐 911, 뭐 까레라 같은 연식 좋은 모델들, 진짜 양질의 좋은 매물들이 러시아 수출을 뺏겼던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와, 저 차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차들은 모두 다 러시아로 향했었고, 오히려 도색이 들어가거나 칠이 들어가거나 마일리지가 많은 차들이거나 이런 애매한 차들이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 많이 매물로 나왔었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델들, 양질의 매물들이 중고차 포르쉐 시장에 많이 좀 깔렸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감독님. 21년, 22년, 23년 모델들은 아무래도 조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던 연식대다 보니까 거품이 살짝 껴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가망 고객분들은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년, 20년식은 수출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략 보면 카이에 같은 경우에는 8천에서 1억 정도의 선일 거고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9천에서 8천에서 뭐 1억 언더일 거거든요. 그런 모델들은 지금 사시나 뭐 다음 달에 사시나 등락폭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아 진짜 내가 원하는 스펙이다 라고 하시면 사도 됩니다. 시세 하락폭이 10%씩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매입을 했던 딜러들도 5%나 10%씩 떨어진 가격으로 판매를 하진 않을 거니까 조금은 지켜보면서 하시되, 그 중에서 괜찮은 매물들을 겟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감독님, 반대로 판매자 고객분, 시청자분들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 포르쉐를 그러면 언제 팔아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19년, 20년 이하의 매물을 가지고 있으신 판매자 시청자분들은 지금 파시나 나중에 판매를 하시나 가격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지금 파는 시점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어쨌든 판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1년, 22년, 23년식의 매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조금은 판매와 똑같이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매물을 내놓으셔도 딜러들이 굉장히 아마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거나 금액을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더 운행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 그럼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타이틀은 중고차 가격 폭락에 대해서 전달드렸는데, 명확한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시세가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여기 안 있겠죠. 전 보고 있겠죠. 저희도 사실 매집한 물량이 지금 근 70대, 80대가 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조금 마음은 아픈데, 러시아 수출이 끊기면서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겠지만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이 끊겼지만 또 내수시장 고객분들을 타겟으로 한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포르쉐 옵션 실험은 아니고 포르쉐 판매 동향, 시세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라포르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나는 포르쉐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앞으로 올해 포르쉐를 사려고 하시는 가망 고객분들에게 좀 유용한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포르쉐 옵션 실험이 아니더라도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포르쉐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르쉐의 모든 것 라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